네, 포트폴리오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들 보셨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그 상승 탄력을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상승폭을 계속해서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대주주 기준일 것 같아요. 50억을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시장이 원했던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사실 시장에서는 아예 유지를 한다. 라는 부분을 50억으로 기대를 한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실 상승 동력이 상당히 강했었고 아침에도 그런 부분을 일부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부담이 되었을 때 10억으로 굳이 낮출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이제 약간의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국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국회로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이것에 대한 결정까지 또 시일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에 대한 이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는 조금 차익 불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오후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조금은 줄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상승폭이 다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마감까지 변동성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앞으로 어떤 섹터를 집중하면 좋을지 포트폴리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회피인데 전력기기랑 2차 전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는 왜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오라클 주가 급등한 거 보셨죠? 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전력기기를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만큼 그 이전 부터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지금 조정이 일부 좀 들어와 있는 이러한 이제 섹터가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됐던 부분 중에 결국은 탑라인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이 클라우드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이 전망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그만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테고 그에 따라서는 결국은 전력기기 관련된 이러한 이제 업체들에 있어서도 결국 그 수주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보게 되면은 머스크가 이제 트윗에 올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력기기 관련돼서 이제 실제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를 생산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 생산이 되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공장을 짓고 램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4년, 5년 정도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만큼 지금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이 쇼티지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럽 관련돼서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더 열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계속적으로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왔던 부분이 유럽 시장으로서에 대한 확대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전력기기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이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미 신고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서에 대한 다른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기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회피에는 2차 전지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뚜렷한 상승 재료가 없다는 게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자동차와 2차 전지. 너무 못 가죠. 코스피 상승의 마지막 퍼즐인 것 같은데 네. 계속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혹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호재와 악재가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악재에 대한 반영률이 호재에 대한 반영률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벤처하고의
이 수주라든지 네. 아니면 SK온 관련돼서도 ESS 관련된 수주를 사실상 많은 부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돼서는 정말 단기간으로 반영을 시켰거든요. 반대로 보게 되면은 이제 CATL이 이제 리튬 관련돼서 광산을 다시 한 번 더 조기 재가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그 부분 관련돼서는 어제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조금 더 투자 심리가 호전적으로 바뀔 때까지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지를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킨텍스에서 열리는 K배터리 이제 이 쇼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이 방송을 마치고 갈 예정이에요.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거기서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다시 한번 또 다음 주에 분위기를 좀 알려주세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랑 자동차 업종은 시장에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랠리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관망하는 시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 주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함께 복기를 해보면서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 자, 일단 보시면요. 지난주와 다르게 반도체 비중을 조금 높여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25%, 바이오가 25% 그대로 비중을 유지해 주셨고요. 반면에 원전과 엔터, LNG는 대부분 섹터의 비중을 축소했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전력기기가 새롭게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먼저 여쭤볼게요. 비중을 확대시키셨네요. 반도체와 바이오가 네. 사실 이제 시장의 지수가 신고가가 났잖아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장을 따라갈 수 있을 법한 섹터를 이 내 포트폴리오 안에 많이 담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지수와 함께 정방향성을 띌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 두 가지는 빼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포트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서 사실 브로드컴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오라클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가 일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랑 바이오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오에 대한 질문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바이오 언급해 주실 때 대장인 알테오젠을 봐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변함없으세요? 네, 변함없습니다. 네. 알테오젠 관련돼서 신고가를 돌파를 못한 건 조금은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말에 이제 이벤트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돼서는 결국은 연내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요 근래 보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살짝 이제 이 처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코스닥이 이 코스피 대비했을 때보다도 오버퍼폼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꼭 알테오젠 관련된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오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그 리가캠이라든지 아니면 ABL이라든지 아니면 보로노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군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까지도 트레이딩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리가캠, ABL 그리고 보로노이까지 최근에 그래도 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죠. 종목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일단 집중 섹터가 전력기기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종목 보시는 겁니까? 저는 산일전기 보고 있어요. 산일전기. 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실 만한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일렉트릭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어제 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일전기를 봐야 된다는 건 그만큼 산일전기가 이 고점 대비 많은 부분 하락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를 보게 되면 사실 반도체 팹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내에 UPS라든지 아니면은 변압기 관련돼서 정밀화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원인이 된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근래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라클 관련돼서도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때 산일전기가 관련돼서 수주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보다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산일전기에 대한 주가를 전고점까지에 대한 트라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때 이제 수주에 관련돼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어요. QOQ 기준으로 상당히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관세에 관련돼서 2분기 때에 대한 수주가 지연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오게 됐을 때에는 네. 산일전기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력기기 산일전기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반도체도 흐름이 좋습니다. 뭐 오라클 급등과 함께 오늘 SK 하이닉스 30만 원을 터치를 했고, 최근엔 또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힘을 내주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에서 어떤 종목 보십니까? TFE라는 종목이에요. TFE,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사실 테스트 소켓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리노공업, 그리고 ISC, 요 두 네. 가지가 있게 될 텐데, TF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 향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C가 사실 이전에 SKC로 편입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 향 물량에 대한 부분을 일부 뺏기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안으로 TFE가 더 물량을 많은 부분 늘려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TFE에 대한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랑 비메모리 모두 다 이제 TFE가 테스트 소켓을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요즘 메모리 쪽을 보게 되면은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네. DDR5랑 GDDR7이잖아요. 그 관련돼서 단가가 더욱더 많은 부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점을 찍고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도 실적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반도체 유망주는 테스트 소켓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TFE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기판에서 가지고 왔어요. 기판이요? 네, 네. 기판에서 대덕전자 대덕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대덕전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가 많이 오른 이유가 이 MLB 기판 때문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대덕전자에게 있어서도 MLB에 대한 기판의 비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이수페타시스의 그림을 대덕전자에서도 일부는 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GDDR7이라든지 DDR5 관련돼서도 기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단가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대덕전자가 MLB도 갖고 있고, 그리고 FCBGA라는 이 기판 역시나 단가가 좋아질 테니까 그 두 가지가 결국은 이 주가를 끌어줄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반도체에 조금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